푸른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웬일인지 노를 젓고 있습니다. 모두가 휴가 떠나기 바쁜 이때 이 남자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달리도는 목포 앞바다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래서 근처 작은 섬을 오가는 배들의 길목이 되는 곳이죠.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온 한 남자. 아주 기인입니다. 저런 기인이 잘 없잖아요, 세상에. 무모하지, 무모해. 모진 풍파를 견디며 살아온 섬 사람에게도 낯선 풍경입니다. 중간에서 기름이 떨어져 갖고 아, 기름이요? 예, 미리 채운다고 채운 게 그냥 깜빡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다시는 이렇게 늦었기 싫어요. 근데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 섬 보이죠 저기? 저 바로 앞에 있는 섬요? 네네. 목포항과 달리도 사이의 작은 섬에서 왔다는군요. 유난히도 가물었던 이번 여름 그는 달리도에서 사흘이 멀다 하고 오갔습니다. 이 섬엔 수돗물이 나오기 때문이죠. 거기 우물물이 말라갖고 식수가 없어갖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 물 좀 얻으러 들어갔어요. 섬에 살면서 힘든 것 중 하나가 물이랍니다. 양손 가득 물을 받아가도 며칠 안가 바닥이 나버립니다. 물도 기름도 가득 채웠으니 걱정거리를 들었겠죠. 왕국으로 가고 있죠. 남한의 왕국. 아무나 올 수 없는 곳.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이 배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제 마음보다는. 달리도에서 배를 타고 20분쯤 달리면 만나는 작은 섬. 제임스 씨는 장자도에서 한 달 넘게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별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 섬에 무슨 매력이 있는 걸까요? 이제 계단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유일하게 이 무인도 제임스 아일랜드로 들어갈 수 있는 한문입니다. 다른 점이 있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는 점이죠. 이 계단이요. 제가 2009년도에 직접 세멘트하고 오래 사다가 이게 계단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밧줄도 그때 매달아 놓은 거고. 띄엄띄엄 있는 계단을 밧줄에 의지해서 오를 만큼 가파릅니다. 섬 안으로 들어가면 야영지가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머물고 있는 제임스 아일랜드입니다. 네, 아, 어때요? 멋있죠? 이거 보세요. 이게 웰컴하고 환영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니까 투 랭귀지로 영어와 한국말로 환영.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모자도 걷는 데가 있네요. 여기다 다 걸어놓고 나름대로 질서가 있습니다. 무인들라도. 그리고 빨랫줄인데요. 요즘에 하도 비가 안 와갖고 좀 냄새가 나요. 이제 여기가 이제 제임스 아일랜드라는 저의 저기 영역 표시죠. 어떻게 보면은. 제임스 아일랜드면 외국 분이신가요? 미국 교포예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예. 휴가 때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무인도에 와서 즐기면서 또 이렇게 가꾸고 있고.
집도 없이 텐트에서 자는 신세지만 사람 사는데 필요한 건 다 갖췄습니다. 거긴 뭐예요? 여기는 이제 제 샤워장입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네. 자연과 함께 같이 샤워를 한다는 기분으로 수도꼭지는 없지만 경치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샤워장이죠. 제임스 씨에게 무인도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찌개치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지금부터 제가 제임스 아일랜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솔길을 지나면 무인도에서 가장 높은 곳인 언덕이 나옵니다. 이곳이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힐탑입니다. 여기는 경천의 물이라고 자세로 별거 아닌 풀 하나에도 이름을 붙인 제임스 씨. 피부라는 것이 너무 이쁘게 생겼네요. 그도 미국에 살 때는 들꽃이 예쁜 줄도 몰랐습니다. 무인도에 와서야 이런 재미도 알게 됐죠. 동물은 저만의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은 물이 빠져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너무 시원해요. 여기 앉아서 휴식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 파도가 만든 침대입니다. 여기는 불껍질이 마사지되고 시원하고 깜빡 잠이 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곳에 누워 바다를 바라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썰물 때만 길이 생기는 옆 섬과 합쳐서 장좌도라 부릅니다. 북쪽에 있는 큰 섬이 윗섬, 사람이 아직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작은 섬이 아랫섬, 제임스 씨가 휴가를 보내는 무인도입니다. 무인도의 여름은 유난히 울창합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난스럽게는 이곳에 사는 제임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50에 외나무 위에서 발차기라. 하지만 진지한 모습이 20대 청년 못지않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안 다치셨어요? 역시 나이는 진짜 괜찮으세요? 네. 역시 이게 옛날에는 내가 여러 번 잘했었는데 요즘은 잘 잡아야 돼. 조심하세요. 네. 나무에서 떨어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 남자.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발차기 3번을 꼭 해야겠답니다. 적지. 미국에 있을 때는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가끔 한 번씩은 하는데 네. 왠지 모르게 여기에만 오면 이렇게 모험이라고 해야 될지 객기라고 어떻게 보면 객기 같은데 너무 객기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이 막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네. 야생적인 본능이 막 이렇게 어쩌면 무인도는 억눌려 있던 야생의 본능이 분출되는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무인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수많은 생명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자 생태계 보고입니다.
제임스 씨가 사는 미국 LA처럼 햄버거나 슈퍼마켓은 없지만 잘 찾아보면 먹을 게 지천에 널려 있죠. 휴가 온 지 한 달째 제임스 씨는 게 잡는 도사가 됐습니다. 물려 있네. 굉장히 빨라요. 자, 제가 더 빨라요. 같은 갯벌에 산다고 해서 다 같은 게가 아닙니다. 게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맛도 조금씩 다르죠. 저쪽은 이제 돌게가 많으면은 많고 이쪽에는 그 외발게 조금 더 요 게들보다 좀 큰 게들이 이쪽에는 많이 있어요. 돌게랑 외발게랑 같이 국을 끓이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한번 끓여보려고요. 한 2마리만 더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잡아서 먹을 만큼만. 보시, 저기 도망갔지. 금방 들어갔어요. 열리요. 그 구멍이에요? 예, 굴 안에 지금 개가 들어갔거든요. 있다. 이거 막아야 길 차다. 오케이. 나 이런 방심한 사이. 아이고, 방심한 사이에 딱 잡았어야 되는데. 네. 옆에 구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버렸어요. 눈 호강만 잠시 개가 빠르긴 하네요. 늦었다. 충북 보원의 시골 마을의 고향인 제임스 씨. 어릴 적 계곡에서 가재 잡기 선수였다는데요. 갯벌에 농게 잡는 건 계곡에 사는 가재와는 다른가 봅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 없는 무인도에선 사실 체면 구길 일도 없습니다. 외발게. 게 잡는 재미에 뛰어다닌 고생도 잊었습니다. 이거한테 손가락 물리면 큰일 나요. 이제. 이야. 얘들이 네. 다리를 잡다가 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은 그 도마뱀이 꼬리 자르듯이 네. 자기의 그 다리를 잘라내요. 이거 봐요. 다리를 탁 잘라버렸잖아요. 제가 자른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네네. 그냥 딱 잘라서. 그리고 미국에 살 땐 몰랐던 것들이죠. 이렇게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하지만 이 자체가 또 즐거워요. 재미있고 참 신선하고 그래서 땀을 흘려도 참 그 보람이 있습니다. 밥 한 끼를 먹으려면 땀 흘릴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물이 귀한 무인도에선 쌀뜨물도 귀하게 쓰입니다. 제임스 씨는 무인도에서 먹고 자는 것에 관련된 건 가능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방향을 잘 맞춰서 불어야지 무조건 불으면 또 잘 안 붙습니다. 시골 농사꾼 집안에서 자란 제임스 씨에겐 아궁이에 불을 피우는 것이 재미있는 놀이였습니다. 불장난 좋아하던 10살 버릇이 쉰까지 왔습니다. 사람 입맛도 쉽게 변하진 않죠. 가마솥에 갓 지은 밥 한 그릇과 된장국이 어린 시절 제임스 씨가 제일 좋아하던 밥상이었습니다.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고생하던 시절에도 항상 먹고 싶었던 건 값비싼 음식이 아닌 소박한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은 또 이 섬이 생각나고 이 오솔길이 생각이 나고 이 한 끼에 이 음식이 생각이 나고 바깥에서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든 뭐 원하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 이때 아니면은 먹을 수 없다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런지 네. 일식 일찬으로만 해도 너무 맛있고 아. 또 사실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끼의 감사함을 잊지 않았던 것은 어린 시절 먹었던 집밥의 추억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12년째입니다. 그가 휴가를 오간 길다면 긴 세월 동안 섬이 변한 건 거의 없습니다. 풀이 자라면 자라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손질하지도 꾸미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새 불청객이 자꾸 찾아와 골치가 아프다네요. 파도에 떠밀려오는 쓰레기입니다. 할 일이 많지. 쓰레기도 밀려오고 잠깐만 놔둬도 금방금방 풀들이 올라오고 하루가 바쁩니다. 무인도니까 모든 거 제가 명령하고 제가 직접 해야 되고 제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무인도에는 일하다가 농땡이 좀 부린다고 타박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 하나 한번 맛보세요. 네. 아, 맛이 어때요? 정말 단데. 정말 달지요? 네네. 이거 보세요. 이게 아주 잘 익었네요. 산딸기가 아주 귀중한 에너지원이죠. 날씨 덥고 이럴 때 산딸기 몇 개만 따먹어도 갈증이 해소돼요. 미국에서는 보기 어렵던 산딸기. 제임스 씨에게는 어릴 적 뒤산에서 따먹던 추억이 있죠. 즙이 너무 프레시해요. 인도에만 오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지 늘 배가 고파요. 또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먹을 거 없나도 찾으러 다녀야 되고 네. 그러다가 이렇게 딱 만나면은 네. 이게 너무 반가운 거 있죠. 네. 무인도에는 반가운 선물이든 귀찮은 일이든 무언가 숨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죠. 이걸 어떻게 잘라나? 5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소나무 머리 꼭대기까지 칡넝쿨이 칭칭 감았습니다. 저 소나무를 타고 저렇게 올라가게 되다 보면은 나무들이 죽어요. 왜냐하면 햇빛을 못 보잖아요. 저거기는 완전히 칡덩쿨이 소나무 잎허리를 다 감쌌잖아요. 그렇죠? 저런 거는 우선 급한 대로 밑에 그 밑부분을 잘라서 이것도 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일단은 이거를 이 정도로 끊고 시골 출신 제임스 씨에겐 식은 죽먹기입니다. 밑에를 잘라서 저 소나무에게는 이제 어떤 그 저기를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잘라서 괜찮은데 이거 떼내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한번. 괜찮을라나? 잡은 김에 한번 타볼까 이걸? 네? 이거 잡아본 김에 한번 타고 저쪽으로 한번 타잔이 돼서 날아가 볼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역시 우려가 현실로.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쨌든 깨끗이 제거가 됐네요. 이거 타전 한번 해보기 힘드네. 이거 깨끗이 제거가 됐네요. 이거. 괜찮으세요? 좋아요. 이 무인도에서 또 이런 재미도 없으면 어떻게 무료하게 또 생활하겠어요? 또 이런 즐거움도 있어야지. 저 소나무 보세요.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저는 비록 엉덩방아를 쬐지만 이 남자에게 자연은 거대한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는 힘들게 일하지 않아요. 5분 일하고 네. 30분 쉽니다. 아, 그러세요? 여기까지 와서 힘들게 일하고 막 하다 보면은 아, 이 지속을 못 해요. 너무 힘들고. 무인도에서는 일하는 게 노는 거고 노는 게 일하는 게 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하세요? 예. 갯벌이 있는 동쪽 해변과 다르게 서쪽 해안가는 또 다른 장관이 숨어 있습니다. 물이 빠져야만 이 풍광을 볼 수 있는 그 숨겨진 그 산책로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트. 파도가 만든 특이한 모양의 바위 전시관이죠. 울창한 숲과 다르게 아기자기한 멋이 있습니다. 사실 그가 이곳에서 보려는 건 바위가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자칭 동굴이라 부르는 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죠. 아, 이런 공간이 있네요. 여기는 이제 비 오고 아, 그럴 때 여기에서 이렇게 탁 누워서 네. 비 맞지 않고 저 밤의 야경을 탁 감상할 수 있는 숨겨진 장소지요. 아, 매일 오는 곳이어도 들를 때마다 풍경이 달라집니다. 밤과 낮, 밀물과 썰물, 그리고 구름과 파도도 매번 새 것이죠. 여기에서는 어떤 가식이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우면은 옷 벗고 배고프면 먹고 쉬면서도 또 내 자신을 가장 충실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자연에 혼자 있으면 적막함이 느껴집니다. 그 적막함 사이로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리고 가끔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제임스 씨가 무인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인 언덕에 올랐습니다. 좋다. 섬에 이렇게 넓은 곳이 있었네요. 예, 이곳은 제가 제일로 사랑하는 곳이죠. 제일 좋고 하루에 한 번씩 꼭 들리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제임스 씨는 이곳에서 하루에 한 번 그러지 않고 하는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창피해.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다리 힘이 풀리셨나 봐요. 예, 힘이 풀렸어. 그는 이곳에만 서면 발차기가 하고 싶어진답니다. 사실 28년 전 빈손으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이 발차기가 그를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발차기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야.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발차기? 얼마 동안요? 네. 제 직업이니까 아, 틈틈이 했었죠. 근데 아. 지금은 이제 리타이어해서 지금 내 몸만 그냥 관리하는 차원이죠. 네. 몇 단이세요, 실례지만? 국기원 7단입니다. 7단이나 되세요? 발차기 솜씨가 남다른 이유가 있었네요. 저기 고래. 저기 저 봐, 저기 보이죠? 저기 저기 또 있다. 또 나왔다. 무인도에는 이런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죠. 12년 동안 거의 28번을 왔다 갔다 미국에 사는데 이번에 처음 봤어요. 고래를요? 예. 정말 신기하네요. 이 앞에 고래가 다니다니.
이단 발차기로 유명했던 27살의 청년은 태권도를 알리겠다는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도장에서 먹고 자며 열심히 살았던 덕분에 꽤 빨리 자리를 잡았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불이 났다고. 부랴부랴 도장으로 갔더니 뒤에 2층에 있는 데서 불이 나갖고 이미 소방서가 와서 불을 끄고 간 뒤지만 많던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불을 놓고 이렇게 할까 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그러면 고국에 와서만큼은 그런 취급을 받지 않고, 근데 고국에 왔으니까 당연히 나는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20여 년이라는 건 30년 세월 가까운 세월에 내 자신도 또 모르게 미국화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도 적응이 좀 그렇고 한국에 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영원한 이방인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인종차별이 꽤 심했습니다. 방화를 막으려 밤새 도장을 지키다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그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외로움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무인도를 찾은 것도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죠. 이곳이 그에게는 마음을 위로해주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감나무요. 우리 애들 오면은 감 따주려고 심어놨는데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크지도 않고. 처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즐길 생각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이 모기한테 뜯기여갖고 병원까지 가갖고 그때부터는 좀 애들이 컸다는 핑계 대고 그리고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좋아는 하더라고요. 뭐 수영하고 또 가끔 뭐 여기서 이제 체험도 하고 역시 이제 불편해하고 심심해하고 좀 그런 점은 아직까지도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풀어야 할 숙제지요. 아이들 생각에 등이 젖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무인도에선 더우면 바다로 뛰어들면 그만입니다. 힘든 점이 있으면 대신 좋은 점도 있는 게 사람 사는 세상. 아무도 없어 외로울 때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도 없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남들은 사서 고생이라지만 제임스 씨는 무인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진짜 휴식을 즐깁니다. 아 시원하다. 아 너무너무 더웠어요. 땀도 많이 흘리고 땀 냄새도 나고 기왕 두 가지를 다 해. 수영도 하고 네. 빨래도 하고 파도 밀려오니 무인도에선 바닷물에 빨래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지도 벗으시는 거예요? 그죠? 하는 김에 바지까지 더 빠르려고요. 그저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만 하면 되죠.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무인도를 꿈꾸고 있잖아요. 왕비도 없고 신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그 무인도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고독하지만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것. 그것이 무인도입니다. Out in the rain, looking for sunshine. I call your name, but you're like a ghost. I let you disappear, should've never
태권도 발차기 연습을 하듯 묵묵히 노력하면 인생에서도 고수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Yeah, I gotta let you know. You're the piece I can't replace. You let 그 믿음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me erase. No one else can teach me how to love again. 'Cause you left a permanent stain on my heart, and I've been feeling it. Never mind what people say, 'cause they don't know. 지쳤을 때 돌아올 자신만의 휴식처만 있다면 말이죠. Yes, I'm trying to break through the walls that I built up, but they don't compare to you. One chance, and I swear I'll never let you go. 한여름 무인도는 벌레와의 전쟁입니다. 모기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도 손에서 놓지 않은 것. 미국에 있는 가족 사진입니다.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6 아이가 있는 가장입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렇게 혼자 조용히 있다 보면은 아 내가 왜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가족들을 놔두고 왜 내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밤만 되면은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밤이 오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 부대끼는 게 피곤해서 무인도로 왔더니 이곳에선 반대로 사람이 그립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도시의 불빛과 유람선,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죠. 유난히 조용한 아침, 제임스 씨가 무인도를 비웠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셔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인데 저하고 한 28년 정도 같이. 손님 마중을 나간 것이었군요. 아 김사님 오랜만이에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입니다. 이거 좀 잡아주시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수고 미국에서 많습니다. 오셨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네. 이제 막 도착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저 힘들죠. 제임스는 여기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을 건데 저 어때요 기분이? 같이 고생해요. 오케이 굿. 고생길이 훤한 무인도 여행, 유럽 여행을 포기하고 선택한 칠순 선물입니다. 손님을 가장 먼저 안내한 곳은 긴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바닷가. 오. 천천히 들어 마시고 가슴을 쭉 피세요. 네. 가슴을 쭉 최대한. 오케이. 그러고 내뿜으세요. 천천히 한 번 더. 이 바다를 천천히 앉는다는 기분으로.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빈손으로 LA 근교의 같은 동네로 이민을 간 두 사람. 28년간 의지에서 살아온 이웃 사촌입니다. 서로 돕는 이웃 사촌도 이곳에선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합니다. 앞에 목표 터기가 얼마나 멋있어요. 경관이. 너무 멋있잖아요. 영킴 씨는 칠순의 나이에 왜 하필 험난한 무인도 여행을 선택한 걸까요? 이거는 약, 비상약. 이거는 면도기. 이거는
우리 손자아이가 아, 이거 저 캣을 이거 그린 거예요. 아, 고양이 이 종이를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무인도 여행과 어울리지 않는 종이꾸러미가 꽤 묵직해 보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다 썼던 거예요.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고난을 글로 풀어내기 시작했답니다. 무겁지만 이거 가져와야죠.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이런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서 내가 이 정리도 할 겸 아. 지난 과거도 상상해보고 해상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 될 줄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양식을 쌓고 싶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29년 전 영킴 씨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밑바닥으로부터 시작해 건설 기술자로 자리를 잡기까지 무던히도 힘들었죠.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항상 꿈꿔온 게 있습니다. 신안의 안좌도라는 섬에서 태어난 영킴 씨. 남들은 친구들과 들에서 뛰어놀 때 그는 바다에서 헤엄치며 놀았죠. 어린 시절 헤엄쳤던 그 바다에서 수영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더구나 무인도에서 바다 수영을 하는 건 더 큰 꿈이었죠. 아, 너무 좋네. 오랜만에 이 해수욕을 하니까 네. 너무 좋고 상쾌합니다. 아, 너무너무 좋아요. 미국에서는 먹고 살기 바빠 이런 여유를 가질 생각조차 못했었죠. 그 덕에 아들, 딸 대학 공부도 시키며 고생을 했지만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발리도에 나간 김에 어망 2개를 빌려 바다에 던져뒀습니다. 미국에서 온 손님에게 월척을 잡아 대접을 할까 했는데 제임스 씨에겐 너무 큰 꿈이었나 봅니다. 아이 새우 한 마리 잡혔네 이거. 아이고 이게 새우. 실망할 일은 아닙니다. 물고기는 아니어도 반찬거리를 곳곳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요. 뒤에서 잡으세요. 앞에서 잡아? 그냥 잠수부들처럼 아 뒤에서 당겨야지요. 그러니까. 또 땡기면 안 되지. 나 넘어지지. 아니, 물에 빠지면 당긴다는 거. 오케이.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잖아요. 우리 이제 해초를 따려고 아, 톳하고 미역 파래를 따려고. 해안가 바위에는 톳, 파래, 미역이 순서대로 자랍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자라는 미역은 물때를 잘 맞춰야 볼 수 있죠. 오케이. 다운. 자연산 미역을 맛보려면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대신 부드러우면서 씹히는 맛이 양식된 미역과는 비교할 수 없죠. 이거 고동도 많이 있고. 아, 이거 미역이 너무 싱싱하네. 너무 싱싱해요. 무인도살이 선배인 제임스 씨가 안전줄을 잡고 위험한 일은 섬살이 선배인 영킴 씨가 맡았습니다. 영킴 씨는 일흔에 나이치고 몸을 사리지도 않고 겁도 없는 편입니다. 그게 그의 자부심이죠.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움츠러들고 매사에 조심스러워하고 또 넘어지면 허리 부러진다, 다리 부러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해보세요. 운동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열심히 뛰고 또 모험을 하고 하면 근육이 또는 이 체력과 담력이 증가돼요. 그래서
더 뭐든지 매사에 적극적으로 달라진다고요. 그러다 보면 건강해지고. 놀궁리면 한 사람처럼 새로운 놀이를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섬과 닮은 무인도는 놀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영킴 씨가 무인도에서 먹는 첫 식사입니다. 조금 지른 듯한데 반찬이라고는 생미역 하나. 시장이 반찬이라고 식사 때만 기다려지죠. 뭐 먹는 게 없으니까 이거밖에 식사. 도시에서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하면 푸대접이라지만 이곳에선 낭만입니다. 너무 커. 낭만적이잖아요. 밖에서는 너무 잘 먹었잖아요. 이 건강식이 완전히 이건 샤국밥에다가 미역, 이거 건강식 중에 건강식이에요. 나의 일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젊은 날과 달리 이제 살아온 날을 되돌아볼 여유가 생긴 나이입니다. I don't know you, but I want you all the more for that. 그래서 무인도로 향했습니다. Words fall through 70년 전 그가 태어나고 꿈을 키웠던 그 섬과 가장 비슷한 곳으로 말이죠. country I 온전히 나만 바라볼 수 있는 섬에서 과거의 나와 마주했습니다. 지금 글을 하나 쓰고 싶어서 take this 이런의 영킴 씨는 무인도에서 무슨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home. We still got time. 자, 그거 잡아봐요. 조용하던 장좌도에 두 남자가 있습니다. 잘 꺼야 됩니다. 자, 아니 그게 땡 감아봐요 반대로. 제임스 씨는 오늘따라 괜스레 장난을 걸어보고 허리 씨름에 져주기도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내년에 네. 우리 가족들 오면 그래 만들려고 꼬다가 옛날에 놀던 생각이 나서 영킴 씨가 오늘 무인도를 떠나기 때문이죠. 좀 더 같이 좀 더 있고 싶은데 아 이거 조금 더 오늘 또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정말 섭섭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떠나는 손님과 함께 내년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이 그네부터 타야 되고 그렇죠. 자, 내가 이 맛을 한번 봐야 되겠구만. 뒤로. 마지막으로 무인도의 맛을 느끼는 영킴 씨. 미국에 가서도 가끔 그리울 것 같습니다. 올라간다. 닮은 듯 다른 성격의 두 사람. 이들은 제각각의 고민과 사연을 가지고 무인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고. 먼저 떠나는 영킴 씨는 무인도에 가져온 숙제를 무사히 끝냈을까요? 다시 무인도에는 제임스 씨만 남았습니다.
자연이 저에게 에너지를 불어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무 위에도 올라가 보고 매달려 보고 뭐 뒹굴어도 보고 그런 거를 할 때 나는 아직은 젊어, 아직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또 얻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또 사회로 나가고 내가 다시 미국을 갔을 때 활력소를 얻는다는 거. 무더웠던 여름도 곧 지나갑니다. 그때가 오면 제임스 씨의 긴 휴가도 끝이 나고 미국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내년 여름이 오면 그는 또다시 무인도에서의 휴가를 꿈꾸지 않을까요?